주식을 끌고 가는 트레인이 뭔가, 추진력이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신고가가 돌파하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매출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탈이 좋아서 가는 것들은 오래 갑니다. 필요 없었던 많은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차트로 오리엔트 된 사람들은 여기다가 정보를 넣고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겹쳐내야 돼요. 근데 그 신고가 돌파 종목들 쫓아가다 보면 네. 또 고점에서 물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게 또 두렵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그 신고가 돌파 매매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혹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거 제가 예전에 해보고 요새는 잘 안 해서 매매를 잘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신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고가 돌파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태에서는 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 5년 전에 물려있던 그걸 깨고 올라갔어. 5년 신고가야. 그러면 5년 전에 있는 사람은 딱 보고 있다가 야 5년 동안 나 물려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갔어. 팔아야 될까? 본전됐으면 팔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조정 주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모멘텀이 소진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주. 그러면 우주는 앨런 머스크.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옷지방이에요. 그 걔가 해야 되는 거고, 그 형이죠. 걔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머스크. 그 형 해야 되고, 정부예요. 우주청 설립해갖고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방위산업하고 연계돼갖고 이거 할 거니까 정부하고 이 안에 모멘텀이거든요. 여기서 지치지만 않으면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 주면 거기서 또 때려 박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주식을 끌고 가는 트레인이 뭔가, 추진력이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깎으로 박히는데 거기다 때려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돌려서 양봉 내서 30%짜리 양봉 내갖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추진력이 된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저거 한다. 그러면 정부 스케줄 다 읽어내야죠. 대통령이 이번에 과기부 방문하네. 대전 비행기 타고 가시네. 거기 가서 뭐 할까? 이거 얘기하겠네. 방문하는 루트가 어디야? 과기부 장관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누구 데리고 가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누가 있는지 봐서 이렇게 되면 이건 로봇 공장 가는 거네. 로봇 관련된 거 이거 한번 하겠네. 그러면 딱 보고 있다. 신고가 돌파인데 주가 조정 보인다. 그러면 때려 박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매매하는 경우를 보면 차트 보면서 그냥 차트에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11선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뭐 21선으로 내려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신고가 매매도 말씀하신 대로 그 펀더멘털 자체를 보고 정말로 이게 계속 올라갈 만한 진짜 힘 있는 주식이냐 네, 동력이 있는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 팔아줄 게 있고 내려올 때 사줄 게 있는데 신고가는 대신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가면 던질 사람은 거의 없는 거다. 다 같이 영차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금방 뿜어낸다. 그러니까 시세 분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거고. 또 신고가가 돌파하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매출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탈이 좋아서 가는 것들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달라진 거예요. 공장 하나 돌리다가 캐펙스 투자했는데 수율 다 잡아놓고 매출 다 나가면서 다음 분기부터 실적 따박따박 잘 지키면 이익 100억 나다가 200억, 300억씩 날 것 같아. 그럼 이 주식은 신고가 돌파하면 때려 박으면서 막 목숨 걸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해서 막 견뎌내는 그 값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 좋은 점은 뭐냐면 바닥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안 깨지네. 이번 분기 이익 저번보다 20% 늘어난다는데 주가는 저번하고 똑같이 바닥에 왔네? 그럼 20% 싸진 거잖아요. 그럼 사는 거지. 그러면 신고가 매매 때려박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합니다. 로봇이나 우주 이런 것도 모멘텀 플레이고 펀더멘탈 플레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급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래 우리가 소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네. 뭔가 상승의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건전한 어떤 펀더멘탈 요거에 기반한 신고가 매매 요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신고가 매매는 잘 하시면
금방 부자 되실 거예요. 그것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조정받을 때. 그렇죠. 근데 예. 조정받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물론 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예. 그래도 기본 이렇게 룰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기본 룰은 아닌데 저는 현재가창 봐요. 차트 안 봐요. 아 그래요? 현재가창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던져 막 던져. 그 보면 이게 개미들이 급해서 던지는 게 있고 누군가가 탁탁탁탁탁 하면서 던지는 게 있어요. 구찌가 다르니까. 큰 손에 던질 때. 네. 그래서 거래 건수라든가 그 거래량 같은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탁탁탁탁 터지다가 거래가 마르면서 차트가 기면 반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봉 차트 보고 지수 폭, 변동폭 이런 거 말고 30분 봉이나 5분 봉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량과 같이 붙여보시면 수급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조금은 보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가 창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던지는 거가 이거 매물 던져도 주가가 안 빠져.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반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그러고 싶은데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네. 왜? 다 물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한탄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그때 내가 이 주식만 안 샀어도 이 주식 내가 나오면 그러니까 본전 회복되면 내가 그때 할게. 이런 생각하는데 마침 또 책에 보니까 손에 쥔 것을 놓기 전에는 다른 걸 잡을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저것 중에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잡다한 것들 계속 저거 하냐. 제가 원유랑 천연가스 할 때 저거 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뉴스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번역해서 올리는 거. 그거 뉴스 안 보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 전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터져 올라도 주가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시그마가 이거는 여기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까꾸로 인버스 ETF를 하라고 원자재 해보지도 않은 걸 갖다 놓고 하라고 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만 해봤고 내가 99년하고 닷컴 버블하고 깡통 찰 때 보니까 내가 요 상황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산해서 제시했는데 뭐 어떨 때는 하루에 뭐 나스닥이 2%도 오르고 막 4%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손에 쥔 거를 이걸 잡고 있으면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필요 없었던 많은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 제가 가서 외국인 수급 찍히게 할 수 있어요. CFD 계좌를 만들어서 JP모건이면 JP모건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기업체 해서 한 30억만 박아가지고 그 법인에다 주면 찍히게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검은 머리예요 다. 근데 그게 무슨 리스펙이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번에 외국인 들어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다. 반도체 돌아서 산 거 아니다.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지 아니다 이거 아직은. 그랬는데 반도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막 했죠.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그냥 프락스인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돌아서고 하니까 우리 환율 내려가고 하니까 여기다 때려 박아 놓은 거지. 무슨 그게 7조 원, 12조 원 샀다라고 해서 한국에다 그동안 120조 팔았는데 그중에 10% 샀다고 해서 이게 턴어라운드 했다? 외국인 본격화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기관 수급은 더 낭패예요. 이거는 ETF나 뭐 그냥 돈 들어오면 그냥 질러버려요. 그냥 예를 들어 기관이 수급이 찍혔다. ETF로 그냥 사버리면 패시브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무슨 영혼이 있어요. AI가 사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고서 야 기관이 이걸 너무 좋게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런 거 분석할 시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쥐고 있으면서 그거에 정보에 함몰돼 갖고 차트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차트를 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한 번 새기면 지우기가 어려워요. 이 종목 좋습니다. 얘가 지금 3,000원에서 3,000원에 3,5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서는 사놓고 15,000원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000원에서 3,500원 되잖아요. 그러면 10 한 몇 프로 먹은 건 17% 먹었잖아요. 팔아요. 팔고서 밑에 내려오면 눌림목 주면 산다 그래요. 그게 문신으로 새겨진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낫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맞을 수 있어. 잠깐. 그런데 종가에 와보니까 30%떠 있어. 내가 판 가격보다. 이거 어떻게 하죠? 답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이 얼마나 크게 갈 거냐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 그거에 대한 컨빅션.
그리고 나서 차트는 거두는 것뿐인데 차트로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이 문신을 때타올로 비빈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거든요. 차트로 오리엔트 된 사람들은 여기다가 정보를 넣고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겹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차트만 보면 깡통 많이 찹니다. 저도 차트에 미쳐서 5년 보냈습니다. 정말 차트에 맹신했어요, 차트를. 그때는 차트밖에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나서 다리 뻗고 자면서 주식 수익률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차트를 버리고 나서 고객들도 편하고 저도 편해졌습니다. 차트는 전선을 보는 거죠. 휴전선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백마고지 막 전투 막 나오면 이렇게 3차원 입체로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디서 이기고 밀고 밀리는지를 남북으로 판단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매도가 셀 때 거기 가서 왜 내가 몸빵을 쳐요. 뒤로 물러나면 되지 이렇게. 나는 어차피 주식을 할 거니까. 매수가 밀고 올라갈 때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그 정도만 보면 된다. 지금 수세냐 공세냐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로 보는 거지 차트의 패턴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해서 하겠다라는 건 할머니들이 아침마다 미나투페 떼면서 오늘 날씨가 오늘은 500원짜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도 공부할 때는 그 만들어진 기본 원리부터 차분히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까지 다 공부를 하신 후에 정보와 결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리셔라. 그리고 그거 없어도 현재가 창만 보고도 주식 수익 다 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오르고 내리고는 차트가 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나 외국인 수급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내려놓고 요걸 봐야 된다. 그런